국정감사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한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웅장한 국회의사당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모든 의원들이 숨을 죽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지난 25년간 받은 모든 정치자금의 출처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앞에서 밝히시겠습니까?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김태준 국회의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입은 벌린 채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국회의원님. 할머니의 두 번째 질문에 청문회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 역시 리모컨을 놓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김태준 국회의원은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전통시장에서 말이죠. 그날 아침도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과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도매시장에서 떠온 사과와 배를 정성스럽게 진열하고 가격표를 하나하나 손으로 써서 붙였습니다. 순자야, 오늘 사과가 참 탐스럽네. 옆 가게 김할머니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 주 내내 싱싱한 걸로만 떼어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90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남편과 함께 소소하게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그 누구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할머니였죠.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챕터 1.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70년 넘게 살아온 몸의 습관이었죠. 여보, 일어나세요. 도매시장 가야죠.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박철수 할아버지를 가만히 깨웠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낡은 1톤 트럭을 타고 도매시장으로 향하는 길, 순자 할머니는 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이니 인터넷이니 하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젊은 사람들은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더 선호하게 되었죠. 순자야, 걱정 마. 우리 과일만큼은 어디서도 못 따라와. 남편이 할머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독여 주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순자 할머니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사과 하나하나를 직접 만져보며 단단함을 확인하고 색깔과 윤기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40년간 과일 장사를 해온 경험으로 좋은 과일을 구별하는 안목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이 사과는 한 박스에 2만 원이에요. 정말 달아요. 도매상과의 흥정도 순자 할머니에겐 일상이었습니다. 몇 천 원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손님들에게 더 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요. 오전 8시 시장으로 돌아와 과일들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크기별로, 배는 품종별로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가격표도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써서 붙였습니다. 요즘 젊은 상인들은 컴퓨터로 뽑은 깔끔한 가격표를 쓰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손글씨를 고집했어요. 할머니, 사과 한 봉지 주세요.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였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사과가 정말 좋아요. 맛봐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사과 한 조각을 깎아서 건넸습니다. 공짜 시식은 할머니의 오랜 서비스였어요. 와, 정말 달아요. 그럼 한 봉지 주세요. 고마워요. 또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때로는 가격을 깎아달라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항상 웃으며 조금씩 깎아주었습니다. 마진이 줄어들어도 손님이 만족하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남편과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직접 싸온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뜨거운 국물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어요. 순자야,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하네. 그래도 우리 건강하고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감사하죠. 순자 할머니는 늘 긍정적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끔 배고픈 아이들에게 과일 한 개씩 나눠주곤 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할머니의 얼굴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순자 할머니는 작은 가계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수입과 지출 그리고 내일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빠짐없이 적어두었어요. 체계적이고 꼼꼼한 성격이 묻어나는 부분이었죠. 오늘도 수고했어, 순자야. 고생하셨어요, 여보. 부부는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또 지나갔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소식들이었어요. 서민들은 몇백 원도 아껴가며 살아가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수억 원을 함부로 주고받는다는 뉴스였습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어.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평범한 할머니가 곧 그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 다음 날 오전 10시, 평소보다 시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차 좀 봐. 완전 고급 차네. 국회의원 스티커 붙어있는 거 보이지? 뭔 일로 여기까지 왔을까? 상인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좁은 시장 입구에 당당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를 완전히 막아서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태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잘생긴 외모에 값비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뒤따라 비서들과 경호원들까지 우르르 따라 내렸습니다. 의원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김태준 의원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사진 몇 장 찍고 언론에 나가기 위한 쇼에 불과했죠.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태준입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인사하며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억지로 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따라온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김 의원은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정작 상인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짜인 각본대로 몇 마디 나누고는 바로 다음 가게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김 의원 일행이 순자 할머니의 과일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여기는 과일 가게네요. 할머니, 장사 어떠세요? 김 의원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그럭저럭해요. 할머니는 수줍어하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높은 사람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과가 좋아 보이네요. 하나 얼마입니까? 한 개에 1,000원이에요. 김 의원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이 평소 사먹는 사과는 한 개에 5,000원도 넘는 프리미엄 제품들이었거든요. 이런 시장 과일 따위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참 저렴하네요.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사과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만 찍고 가려는 속셈이었어요. 이때 기자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의원님, 할머니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으시죠. 서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 의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와 함께 사진 좀 찍으실까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저야 뭐. 괜찮다면야. 사진을 찍는 동안 김 의원은 가짜 미소를 지었지만 할머니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마치 더러운 것에 닿기 싫어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김 의원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가시죠. 비서에게 빨리 가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할머니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의원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김 의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요즘 전통시장이 너무 어려워서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혹시 도와주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순자 할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김 의원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시장 논리예요.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당연하죠. 정부가 모든 걸 도와줄 수는 없어요. 냉정하고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함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좀 더 노력해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마케팅도 하고 SNS도 해야 하고 시대에 맞춰 변해야죠.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에게 인터넷이며 SNS를 하라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머니, 시간이 없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수행원들에게 속삭였어요. 빨리 나가자. 시간 낭비야. 그 말이 할머니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김 의원 일행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김 의원의 태도를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게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 맞나? 쇼하러 온 것 뻔히 보이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비판하지는 못했어요. 괜히 찍혀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그날 저녁까지도 김 의원의 차가운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어제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이뤘어요. 김태준 의원의 차가운 시선과 무례한 말투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순자야, 괜찮아? 밤새 뒤척이더니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제 그 국회의원 때문에 좀 그래요.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의 다독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 좀 보세요. 옆 가게 김할머니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 그 국회의원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급히 가게 안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에서 김태준 의원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전통시장 현장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김 의원이 스튜디오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할머니께서 도움을 요청하시길래 조언을 드렸는데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자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인터넷 마케팅이나 SNS 활용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제안했더니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변화를 거부하면서 정부 지원만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마치 자신이 친절하게 조언해준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차갑게 돌아선 건 쏙 빼고 말이죠. 결국 자립 의지가 부족한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의존만 하려고 하고요. 방송을 보던 순자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게으르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매도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런 경향이 심하더라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그 순간 할머니의 과일 가게 모습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와 김 의원이 함께 찍은 그 사진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따끔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순자 할머니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정치쇼의 소품으로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런 분들이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지만 경쟁력 없는 건 퇴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 의원의 마지막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자신들 같은 사람들은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뉴스가 끝나자 시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게을렀다고?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온 사람들한테 저런 소리를 하다니. 상인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주변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야, 그런 사람 말에 상처받지 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하늘이 다 알고 있어. 남편이 위로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일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어? 정직하게 살아온 게 잘못된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태준 의원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경쟁력 없는 건 퇴출되는 게 맞다. 자립 의지가 부족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만 고집한다. 할머니는 지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휴일도 없이 아플 때도 참고 일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게으름이고 경쟁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서러움 속에서 서서히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새벽 3시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날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잊혀진 무기를 찾는 전사처럼 말이죠. 김태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시당할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시장 안 나가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시장을 쉰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왜?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오늘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서재에 앉아 어젯밤에 꺼내둔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각종 법률 서적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연결해가고 있었어요. 김태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씨체는 놀랍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공무원이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것 같은 정밀함이었죠. 오전 10시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국정감사 신청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네,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팀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 국민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관련 증언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죠. 점심시간 할머니는 동네 복사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뭘 이렇게 많이 복사하세요? 복사집 사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가져온 서류만 해도 수백 장이었거든요.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복사집 사장은 할머니의 서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치자금 관련 법률 조문들, 국정감사 절차 안내서, 그리고 각종 신문 기사들이었거든요. 보통 할머니가 다룰 만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아세요? 아, 그냥 공부 좀 했어요. 할머니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복사집 사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서류를 정리하는 손놀림이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오후 2시 할머니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했어요. 국회 사무처에 도착한 할머니는 접수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국정감사 참고인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위원회 국정감사인가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입니다. 직원은 할머니의 서류를 받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신청서가 너무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법률 용어도 정확하게 사용되어 있고 관련 법조문 인용도 틀림없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 서류 누가 작성해드렸나요? 제가 직접 썼습니다. 정말이요? 이런 서류는 보통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건데. 직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법률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는 추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태준 의원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었어요. 신문기사, 정치자금 수입 내역,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공개된 자료들이에요.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죠. 할머니의 대답에 직원은 더욱 놀랐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까지 할 줄 아는 할머니라니요. 참고인 신청 이유는 뭔가요? 김태준 의원의 정치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처럼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접수 완료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국정감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평소 입던 수수한 옷 대신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평범한 시장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할머니는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곳에 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장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준 의원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직원은 할머니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보통 이런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오는 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인데 일반인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청문회장 안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직원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장은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의원석과 중앙의 증인석, 그리고 뒤편의 방청석까지 꽉 찬 상태였습니다. 김태준 의원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박순자 씨입니다. 위원장이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김태준 의원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시장에서 봤던? 김 의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지금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분위기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박순자 참고인께서는 김태준 의원의 정치자금 관련 사안에 대해 증언하실 예정입니다. 위원장의 말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순자입니다. 할머니의 첫마디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하고 당당했어요. 김태준 의원은 이때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러 온 정도로 여겼어요. 참고인께서는 김태준 의원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김태준 의원이 제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 방문한 적이 있고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했어요. 김 의원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불만을 늘어놓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증언을 시작하시죠.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김태준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김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인이 정치자금 내역을 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김태준 의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 공개된 금액은 8억 원이고 나머지 4억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정확한 숫자를 말하자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김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그런 자료는 어떻게 구한 건가요? 김 의원이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태어냈어요. 모두 합법적으로 공개 요청한 자료들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의하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죠. 할머니가 법조문까지 정확히 인용하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0일 의원님께서 받으신 5천만 원은 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할머니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말하자 김 의원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김 의원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 돈이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리죠.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돈은 태양건설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태양건설이 정부 사업을 수주받았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김태준 의원은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김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간 검찰에서 일했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30년간 검찰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의 이 한마디에 청문회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태준 의원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30년간 근무했고 퇴직 당시 직급은 부장검사였습니다. 할머니가 차분하게 자신의 경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의원들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위원 중 한 명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대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다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김태준 의원은 이제야 며칠 전 시장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럼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검사로 일할 때 김태준 의원에 대해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에 청문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김 의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사건으로 수사하셨나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김태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할머니가 정확한 기간을 말하자 김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받은 거 아닙니까? 김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혐의가 아니라 수사 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위에서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압력이었죠. 할머니의 말에 청문회장이 또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치적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되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김태준 의원이 3년간 받은 불법 정치자금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거든요. 할머니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하자 김 의원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제가 직접 작성한 수사 기록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파일이 공개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그 파일을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그런 자료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합법적인가요? 퇴직할 때 개인적으로 보관하도록 허가받은 자료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미 은퇴한 몸이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김 의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이 양반이 제 가게에 와서 저희 같은 서민들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우리를 게으르고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권력을 이용해서 서민들을 짓밟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요. 청문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할머니가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007년 2월 15일 태양건설로부터 받은 5천만 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말하기 시작하자 김 의원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저는 김 의원이 말을 더듬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받은 바로 3일 후 태양건설이 정부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은 300억 원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우연이라고 하시면 2007년 한 해 동안만 17번의 우연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김 의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2009년 사건입니다.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09년 10월 의원님께서 받으신 3억 원은 대체 무엇의 대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김 의원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돈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설명드리죠. 그 돈은 강북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제공한 대가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폭탄 발언에 청문회장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태준 의원이 완전히 절망에 빠진 그 순간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집중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태준 의원 혹시 2008년 12월 23일을 기억하시나요? 할머니가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자 김 의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날인지. 그날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지금까지 차분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 아들 박민수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사고로 제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전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해보니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건설회사가 안전장비 구입 예산을 빼돌린 게 사고의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김태준 의원님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값이 의원님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이 말에 청문회장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김 의원이 항의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양건설 기억하시죠? 제 아들이 일하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태양건설은 안전장비에 쓸 돈 10억 원을 빼돌렸어요. 그중 3억 원이 의원님께 갔고 나머지는 회사 임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두꺼운 파일을 더 꺼냈어요. 제가 3년간 개인적으로 조사한 모든 자료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 회계장부, 그리고 내부자 증언까지 다 있어요. 파일 속에는 정말로 방대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인이 조사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담당 검사가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위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이 말에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검찰 내부의 압력까지 언급되었거든요.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이 김태준 의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그럼 이건 뭔가요? 할머니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의원님과 태양건설 사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 김태준 의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고 건은 조용히 처리됐나? 네, 의원님. 검찰 쪽에도 이야기해놨고요. 그럼 됐어. 우리 약속한 건 잊지 말고. 녹음이 끝나자 청문회장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태준 의원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섰는지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3년간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를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며칠 전 저희를 무시하고 모욕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서민들의 적이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준 의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의자에 푹 꺼져 앉은 채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 순간 청문회장 전체가 할머니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3년간 참아온 한을 풀어낸 할머니의 승리였어요. 태준 의원은 이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기립박수가 끝나고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김태준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김태준 의원님. 할머니가 의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 의원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는 의원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다만 슬플 뿐이에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국민을 해치는 일을 했다는 게 말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의원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할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다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으니 책임을 지셔야겠죠. 김태준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생각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김 의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할머니는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할머니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대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3년간 아들의 복수를 준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준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시장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셔서 고마워요. 상인들과 손님들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겸손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특히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참고만 있던 서민들에게 말이에요. 기자의 말에 할머니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간단히만 하죠.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한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누구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만 말고 용기를 내세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 되어요. 그리고 서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의 저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기자도 감동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할머니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선물이 쏟아졌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응원과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해 연말 할머니는 올해의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은 매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서민들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제 아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시상식장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의 사진 앞에 상을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도 이제 평범하게 살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겠지?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다시 평범한 과일 가게 할머니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할머니, 사과 한 봉지 주세요. 네, 맛있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할머니는 예전처럼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당한 일들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도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평범한 사람이 부당함에 맞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국정감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평소 입던 수수한 옷 대신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평범한 시장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할머니는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곳에 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장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준 의원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직원은 할머니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보통 이런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오는 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인데 일반인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청문회장 안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직원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장은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의원석과 중앙의 증인석, 그리고 뒤편의 방청석까지 꽉 찬 상태였습니다. 김태준 의원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박순자 씨입니다. 위원장이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김태준 의원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시장에서 봤던? 김 의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지금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분위기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박순자 참고인께서는 김태준 의원의 정치자금 관련 사안에 대해 증언하실 예정입니다. 위원장의 말에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순자입니다. 할머니의 첫 마디가 시작되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